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령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3월 21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로드트립. 저는 작년과 다르게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작년에 해보지 못했던 일을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지루한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시작한다면 작년과는 다르게 더 활기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우분들도 새로운 활동이나 해보지 못한 일들을 시작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고아라의 시작 들려드릴게요.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너를 위한 생각에 이렇게 많은 날들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히스토리 메모리. 글로벌 로드트립 오늘의 여행지는 러시아입니다. 오늘의 여행지 러시아에서 DBS 국원들이 뽑은 히스토리 메모리는 소련의 붕괴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소련의 붕괴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1991년 해체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은 핵 강대국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진영과 대결하며 동서냉전 체제를 이끈 공산권의 종주국이었고 핵무기 보유량에서도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단할 것만 같았던 소련이 붕괴됐을까요? 그 이유는 소련 내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민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는 1950년대 말 소련은 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올 정도로 경제력 있는 산업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20년 이상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군사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재정을 군사력에 투자했고 해외 동맹 국가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어 소련의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군사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통치자분들이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한마음이 되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족적인 문제는 소련은 본래 12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는데요. 인구의 약 절반이 러시아인이고 우크라이나인 등을 합친 슬라브계가 약 70%인데요. 연방구성 15개 공화국은 원칙적으로 민족 단위의 공화국이고 연방구성 공화국들 안에도 20개의 민족 단위 자치 공화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국제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소련의 인민으로서의 평등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의 시행으로 그동안 잠복해왔던 민족 문제가 폭발적 양상을 띠면서 표출됐다고 합니다. 결국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의 삶과 동시에 모든 정권을 러시아 대통령 옐친에게 승계되었고 다음 날인 26일 크렘린 궁에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러시아의 국기가 개양됐다고 합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잘 맞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다시 마음을 맞춰 합치게 된 그룹이죠. H.O.T의 캔디 들려드릴게요. 나는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보면 떨려난 마음을 이제는 쳤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다른 연인들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난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잔데 내 마음 너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붙였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만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셀럽 매거진. 두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셀럽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앞서 러시아의 역사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요. 오늘의 셀럽 매거진에서는 소련의 붕괴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남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은 러시아에 속해 있지만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국가에서 중요시되는 출신 성분은 농민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당 농장에서 일을 하는 농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장에서 일을 했으며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상까지 받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지런했던 것 같네요. 또 공부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공부도 곧잘했고 출신도 우수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고 1955년 법학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재학 시절에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의 고향에서 관리의 길을 걷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초고속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후 1980년대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정치국에서 최연소 정치국원으로 있었는데요. 당시 소련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상당 기간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국 내에서 가장 젊은 그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는 52세에 소련의 서기장으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집권 후 그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냉전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했는데요. 한마디로 공포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의 시작을 연 인물로 기억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련의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부패한 소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개혁안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 및 경제가 안정화될 시간이 없었는데요. 결국 경제 침체로 소련을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급했던 나머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 같네요. 급하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시 하시던 걸 멈추고 쉬어가시라는 의미에서 10cm 스테이 들려드릴게요. Stay
내가 나를 모를 때까지 stay. 조금만 기다려. Stay. 내 기억의 주인은 나의 stay. 내가 널 보내줄 때까지 stay. 내 기억 속에서라도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너마저 떠나면 나에겐 이제 아름다움이 없어. 난 이미 버려져 있고 한없이 더러. Stay inside my ear. Don't you come out my tears. Hey,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안에 머물러 있었잖아. 이제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너마저 떠나면 나에겐 이제 아름다움이 없어. 난 이미 버려져 있고 한없이 더러. Stay inside my ear. Don't you come out my tears. 조금의 따뜻함.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다이나믹 오트. 이번 러시아의 여행지는 모스크바인데요. 모스크바에는 어떤 다이나믹 오트가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나믹 오트는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는 크렘린 궁전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4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요새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크렘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궁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이곳은 모스크바의 중심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가에 있는 옛 러시아 제국 시절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1462년부터 1505년까지 나라를 다스린 이반 3세 제위 시절에 러시아의 정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모스크바가 번창하면서 크렘린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고 교회와 지방정부를 모두 이곳에서 통치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학우분들께서는 크렘린 궁전이 TV 뉴스에서 많이 보았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궁전 안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주요 정부 청사 건물까지 러시아의 종교, 정치 영역은 모두 크렘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만큼 말이죠. 과거의 러시아 제국의 왕족이 거주했던 건물인 만큼 내부도 정말 화려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도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체적인 내부가 개방되지는 않지만 몇 곳은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러시아 제국 시대에 쓰였던 무기나 보석 등을 전시해 놓았다고 하니 가시게 된다면 꼭 관람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근처에는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붉은 광장이 있는데요.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꼭 방문해 봐야겠죠? 20세기에 접어들어 주요 퍼레이드 장소로 자리매김한 이 광장에서는 러시아군의 행진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와 영화에서 수도 없이 보았을 광장 부지를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과거의 그 시대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지나면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보면 마지막 곡으로 과거가 아닌 몇 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면서 블락비의 몇 년 후에 들려드릴게요. 무엇이 우리를 만나게 했으면 그 무엇을 이유로 떨어져 있는지 먼지 쌓인 기억과 젖은 눈 닦아내가면서 날 탓할 만한 뭔가를 찾고 있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겠지. 태어난 척하는 내게 다들 속아주고 사랑의 부질없음에 대한 얘기를 짓거려도 난 보기에는 가엾은 놈. 흔히들 이런 걸 자유나 해방이라 해. 틀렸어 구속은 이별한 후에 시작돼. 대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절대. 당연하게 여긴 존재였기에. 오늘 지난 몇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보면 그땐 그 손 놓아줘야 해. 추억은 그 모습 그대로 잃지 않고 내게 흘러 터진 나 맘 정리가 안 됐어. 뒤돌아 살면서 내일만큼 두려운 게 있을까. 차라리 증오나 원망이었으면 그냥 소나기인 줄 알았어. 잠시 젖었다 말라버릴 감정일 줄 알았어. 근데 소심하지도 않은 나 널 잡아 꺼내려만 하면 속에 자꾸 담아둬. 핑계만 늘어놔도 어질러진 맘을 추스리다 어느덧 흘러버린 밤. 절대 짐은 되기 싫다던 너가 이렇게 헤어짐을 남기고 떠나. 오늘 지난 몇 년 후면 시간마저 떠난 후면 과연 서로가 각자가 되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충분히 아파보면 그땐 그 손 놓아줘야 해. 너와 내 사이 더 이상 우리라 불려질 수 없는 걸
지나 몇 년 후에 시간마저 떠난 후에 결국 서로가 혼자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해도 잊지 못할 우리였음을.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 금요일부터 3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면접은 3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일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기술의 임동현, 방송의 저 심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일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수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3월 21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일론사 방송국입니다.